호우 시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조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우 씨입니다.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이죠. 네, 방송 녹음 기준으로. 네, 한국판 조제가 한지민 씨와 남주혁 씨가 주연한 한국판 조제가 개봉을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그 연기될까봐. 지금 12월달에 개봉을 제가 기대하고 있는 영화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우리가 마치 기생충처럼 네. 조제에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스스로에 대한 그림이 상당히 절망적이네요. 12월달에 그 공유 박보검 나오는 서복이라는 영화. 맞아요. 그게 네. 이제 이용주 감독님 그 건축학개론 만드시고 무려 8년 만에 지금 다시 이제 신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봉이 연기가 된 거예요. 네. 원래 12월 2일 개봉 예정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또 들어주시는 분은 아직 많지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되게 이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녹음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이 조제 개봉이 늦어지면 저희 방송에도 차질이 생기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의 정신 건강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으시는 분들은 그랬어라고 하시겠지만 왜? 저희 되게 빡빡해요. 네. 마치 대회를 준비하는 것도 대회를 나가는 것도 아닌데 되게 열심히 그 어떤 신체를 단련하는 그쵸. 그런 자기 수양 뭐 그렇죠. 이런 거죠. 거의 그런 레벨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데 다행히도 12월 10일에 원래 스케줄대로 한국판 조제가 개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지민 씨를 제가 인스타 팔로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열심히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처음에 그 개봉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네. 제가 댓글인가도 달았어요. 개봉 날짜가 언제죠? 한지민 씨한테요? 한지민 씨한테. DM을 보내지 그랬어 왜? 어차피 씹히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네. 둘 다는 아니고 댓글을 달았던 것 같은데 네네네. 댓글이었나 DM이었나 모르겠는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개봉하는 날 네. 10일 날 보셨어요? 저는 12월 10일 날 목요일에 바로 저도 왔습니다. 그날 봤는데. 네. 네. 저희가 이건 같이 보지 않았잖아요. 누구랑 보셨어요 혹시? 죄송하지만. 바이올론. 그걸 영어로 말하면 덜 비참하냐? 누구랑 보셨어요? 저도 혼자 봤습니다. 저는 난 또 뭐 있는 줄 알았는데. 영화를 혼자 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요? 네. 그럼 아예 그동안 영화를 안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덜 비참할 것 같아서 그런 거고요. 극장에 사람이 그 요새는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런데도 이 조제에 제가 봤을 때 그 상영관 상태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이제 9시까지밖에 안 하니까 맞아.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치고는 좀 사람이 있네. 게다가 지금 자리를 이렇게 띄워서 예매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기대작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는 됐었거든요. 그때 우리 조크단 선생님의 상황은 어땠어요? 코로나 상황이 사실 1년이 되다 보니까 네. 아예 영화를 안 보진 않았거든요. 그동안 이제 가끔씩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네. 그 중에서 물론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네. 제일 많이 온 영화 역시 아마 그랬군요. 개봉 당일이고 그렇죠. 또 한지민과 남주혁이라는 어떤 배우의 티켓 파워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근데 목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목요일 저녁 시간이었어요. 한 6시 정도. 네, 그랬는데도 네. 그 정도면은 사실 요즘 시국을 고려했을 때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선방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마 저희가 이 녹음분이 언제 업로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까지도 극장가에서 견딜 수 있을 정도. 이제 물론 사실 요새는 그런 그 전망을 내기가 참 그렇죠.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럼 뭐 걔네가 오래 버틸지 우리가 오래 버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냥 방송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죠. 네. 우리 칼을 뽑았는데. 게다가 네. 저희한테 되게 최근에 낭보가 있었잖아요. 어떤? 저희 댓글 달렸잖아요. 저희 다음 영화 너무 감사한 분. 네. 다음 영화를 저희 지금 이렇게 점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바로 틀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방향을 저걸로 간다. 그렇죠. 원래 저희가 중국 쪽 영화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동북아시아. 네, 동북아시아에서 지금 근데 중국을 거치지 않고 네. 일본 한 번 더 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댓글창을 봐주시면 네. 어떤 영화인지 아실 수 있고 네. 확인하셨다시피 이제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바로 갑니다. 네, 저희는 바로 착수합니다. 착수. 무슨 심부름 센터도 아니고. 원우 씨는 네. 우리 방송 지금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조회수는 역시 별로 변화는 없지만 우리끼리 어쨌든 한 번씩 듣잖아요. 네. 어떻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거 참 잘 말해야 되는데 잘못 말하면 되게 자화자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의 그 불안하다. 호우 시절에 저희 그 역할 배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아무도 궁금해하시지 않겠지만 잠깐 얘기를 드리면 그치. 저희 지금 이제 인스타 계정이나 이제 이런 거 관리를 SNS 관리, 유튜브 관리 이런 거를 지금 조큰 선생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녹음한 다음에 편집하는 걸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집이라는 게 그 듣다 보면 두 사람의 목소리를 다시 이제 하나하나 들으면서 뭐 잡음은 끊어내고 이제 이런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내용도 다시 한번 자세히 듣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녹음 현장에서 제가 막 저도 뭐 제가 다음에 할 얘기 생각하느라고 이제 조크나 선생님 얘기를 주의 깊게 또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저희 방송은 서로 사회를 봐주고 또 서로가 패널인 그런 좀 독특한 구조로 그렇죠. 가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더블 DJ. 그래서 방송 편집을 하면서 다시금 내용을 듣게 되는데 조크나 선생님 멘트가 그 분석이 생각보다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 칼날이. 그래서 아하. 이 방송은 조금 그 물론 이제 계속 업로드 돼 있을 거니까 네. 누구라도 게다가 이 영화는 되게 아직 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저는 다시 그 저희 방송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저런 또 괜찮은 나름의 코멘트가 담겨 있네라고 하는 그런 좀 벌써부터 아직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는 제 평가에 대한 기대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초판 평가는 이미 글른 것 같고 이미 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사후에라도 어떻게 그런 기대감을 저는 좀 갖게 된 게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조근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원우 씨 통해서 이런 걸 지금 진행하는 건데 네. 저도 뭐 같이 하는 건 또 네. 처음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일단 목소리 듣는 것도 낯설고 네네, 그렇죠. 저의 이상한 언어 습관과 부박한 말투를 경험하면서 늘 되게 제가 민망해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으시지 않으셔서 별로 타박하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그러운 이해. 네. 편집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점점.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 뭘 잘하냐면 네. 마지막에 음악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말 원시적인 기술에 감동을 근데 받는. 우린 그런 거에 너무 아직까지 그쵸. 아재들이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네네. 물고기들을 제가 많이 비토도하고 네네, 영화를. 네, 영화를 그러니까 영화 자체를 비판했다기보다는 그 안에 캐릭- 있는 인물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제가 몰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영린을 건드려 가면서. 근데 그래서 되게 영화를 잘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이게 이 영화가 자꾸만 생각나더라고요. 네네네. 이 방송이 한 편씩 나올 때마다 네. 녹음 파일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잘 해석한 게 맞나? 어. 그리고 더불어 10년 뒤에 나는 이 영화를 또 어떻게 해석할까? 10년 전에 네. 그 이 영화가 17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나왔을 때 음. 그때 우리가 받았던 느낌과 네네. 지금의 느낌이 다르듯이 맞아요. 근데 굉장히 또 달라져 있을 것 같고 어. 그게 되게 기대되는 작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좋은 얘기다. 영화를 상당히 잘 만든 작품이고 다른 모든 분들이 네. 저희 방송이 다 사장되고 듣지 않을지라도 네. 저희는 이걸 우리가 했다는 걸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네. 내가 그때는 어떤 생각의 좌표를 갖고 있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서로의 생각의 증인이 되어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되게 멋있는 표현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너무 근데 좋은 재밌는 관점인데요. 저희가 15년, 10년 뒤에 다시 그 영화를 봤을 때, 네. 혹은 저희의 방송을 만약에 다시 들었을 때, 네. 만약에 스네어라는 캐릭터를 다시 저희가 되게 긍정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쟤 되게 귀엽다. 예를 들어서 되게 저럴 수 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의 방송에 대해서는 야 그럴 수도 있는 거를 뭐 저렇게 진지하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까지 10년 전에 니네 대체 어땠던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그 나름의 괜찮은 또 회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나름의 성장을 한 거겠죠. 그때 좀 여유로워지고 너무 좋은 얘기다 진짜로. 근데 그런 생각을 어쨌든 간에 저희에게 그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역시 이 이누도이 신 감독의 영화가 상당히 명작이라는 하나의 증명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영화는 사람들을 결국 생각하게 만드는 맞아요. 게 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언젠가 원우 씨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제가 그냥 한번 그냥 소화하고 마는 게 아니라 네.
계속해서 내 삶의 좌표를 생각하게 한다는 부분에서 네. 나의 20대와 나의 30대와 그리고 네.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날 세월 속에서 느껴지는 한 인물을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이 영화는 왜 마스터피스인지를 조금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영화를 볼 때는 잘 몰랐거든. 처음 볼 때는 네네네네. 밋밋하고 네네네. 그쵸. 왜 이렇게 난리 법석이야 다들 야. 이런 마음이었는데 조금 그만큼 애정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저희끼리 밥 먹는 사석이었으면 이런 얘기를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은데 음. 저는 이런 게 조크너츠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상당히 진지하게 이런 작품에 대해서 임하고 녹음에 대해서 녹음하고 할 때 하는 말씀들도 사실 허투루 하시는 게 진짜 아니고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 필터를 거치고 난 뒤에 나오는 멘트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 메가박스에서 네네. 영화를 보고 삼성동 메가박스에서 영화 보고 나오면 그 벽면에 그런 문구가 적혀 있어요. 뭐 이제 영화 명언 이런 거 적혀 있는 건데 뭐 진정으로 좋은 뭐 예술 작품은 끝나고 난 뒤부터 뭐 관객을 생각하게 만든다. 뭐 그런 이제 문구가 누가 한 말인가 봐요. 그게 그래서 왔다 갔다 주차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거기 쓰여 있는 말인데 지금 그 정의 혹은 그 명언에 되게 부합하는 그런 작품이 바로 조제 호랑이 물고기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우리가 이 작품과 약간 뭐 거칠게 만났달까요? 뭐 저희는 사실 이번에 이 영화를 저희는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만남이 처음에는 조금 서툴고 뭐 약간 야 너 뭐야라는 느낌이었을지 몰라도 어쩌면 앞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에 마음에 족적을 남기는 거는 또 지금부터 시작인 게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츠네오는 진짜 저한테는 되게 살아있는 인물이에요. 지금. 인생 캐릭터네요. 의외로. 그렇죠. 네. 욕하면서 맞아요. 뭔가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맞아. 거니까 사실 인생 캐릭터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서툰 모습들을 네, 서툰? 서툰 모습들을 네. 많이 느끼다 보니까 네. 그만큼 애정이 가고 신경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다행히 그래서 무사하게 개봉한 이 한국판 조제. 저희가 이 일본판 영화를 보게 된 계기 역시도 이 한국판 영화의 개봉 때문이었던 건데, 원래는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 영화 뭐 리메이크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판 리메이크. 네.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12월 10일 날 저녁에. 제가 한지민 씨한테 네. 뭐 댓글을 달았나, 뭐 DM을 보냈나 아까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말인즉슨 제가 인스타 팔로우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아까도 얘기하셨어요. 제가 여러 배우들을 제가 팔로우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한지민 씨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조제 때문에 팔로우를 한 게 아니라 원래 좋아했던 배우예요. 맞아요. 워낙 예쁘시고 네. 사랑스러운 캐릭터잖아요. 혹시 가장 좋아하는 작품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눈이 부시게? 역시 남주혁 씨랑 나왔던 작품이군요. 네, 그 드라마 네네. 너무 좋게 봤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한지민 씨를 되게 좋아하고 네. 남주혁 씨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눈이 좀 전에 부시게. 말씀드린 그 눈이 부시게처럼 저는 되게 좋은 느낌으로 갖고 있는 배우예요. 맞아요. 그분의 뭐 연기력을 어떤 폄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뭐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깊이 보지는 않아서 네. 다 되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서 좋은 느낌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네네. 이누도 이신의 영화가 훨씬 좋구나. 원작이. 네네. 좋구나. 원작 깨알 같은 홍보였나요? 죄송합니다. 네. 원작만한 리메이크. 마스터피스를 갖다가 네. 명작을 갖고 범작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렇구나. 일반적 로맨스 문법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네. 조금 아쉬웠다. 네. 영화를 뭐 그렇다고 보지 마시라 할 네. 정도는 아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구나. 좀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좀 해보면 네. 밥이 아니라 네. 이유식을 만들어서 관객한테 떠먹여준 느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네. 그만큼 몰입하고 계속해서 고민했단 말이에요. 인물에 대해서. 네. 근데 이 영화 지금 한국판 조제는 너무 좀 가혹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음미하고 싶은 느낌은 별로 안 든다. 그냥 한번 보고 네. 오케이 잘 봤네. 그냥 이런 정도의 수준의 네. 느낌이었습니다. 상당히 제 예상보다는 네.
좀 박한 네, 평가. 뭐 사실 이게 뭐 악평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네, 그냥 그런 범작. 평가라고 할 수 있네요. 예, 예. 상당히 그런 좀 비판적인. 나중에 어떤 또 근거와 이유를 말씀하실지 되게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원우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조쿠나 선생님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재밌겠다. 왜냐면 우리가 일본 편 때는 네, 좀 서로 약간 비슷했잖아요. 그쵸.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그쵸.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맞아요. 좀 반대의 출발은 방향이니까. 같았지만 네네네. 지금 한국판에 와서 또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다고 각자의 보는데 근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영화가 끝나고 날 때 이제 일본판 엔딩 크레딧이랑 한국판이 다르잖아요. 네, 일본판에서 그렇죠. 되게 경쾌한 노래가 나오는 한편 음흠, 그 한국판에서는 아이유 씨의 자장가라는 노래가 나와요. 맞아요. 이 노래의 감성이 바로 한국판 조제의 감성을 그냥 요약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하게도 그 노래 가사까지도 맞물려서 네. 상당히 뭐 선곡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음, 이 노래 자체도 그렇고 영화 한국판 조제의 경우에도 이거를 좀 나쁘게 보면은 단조롭게 진행된다는 구간 예를 들어 조금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데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도. 한국판이. 네. 네네. 그래서 이 장면이 좀 길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다든지 음, 그렇기는 했지만 저는 이 영화를 김종관 감독이 저는 또 사실 김종관 감독의 팬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되게 많은 애정을 좀 선입견처럼 가지고 이 영화를 봤던 부분이 있다는 건 일단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네, 돼요. 네. 근데 저는 이 김종관 감독이 이 조제라고 하는 원작을 뛰어넘으려고 시도한 자체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영화는 애초에 시작부터가 그 영화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일본판 영화에 대한 사족으로 저는 그냥 갔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되게 영리한 뭐 대중적인 판단이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네. 이 조제라고 하는 원작에서 음. 상당히 달달하고 이해하기 쉽고 삼키기 쉬운 아까 이유식이라는 아주 좋은 비유를 주셨는데 이 이유식이라는 걸 과연 악덕으로 볼 것이냐 미덕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에서 이 영화에 대한 평가가 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이유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15년의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15년 동안 관객들의 수준이 이렇게 뭐 떨어졌다 이런 건 아니고 유아의 수준으로 뭐 퇴화됐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15년의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이 원작 영화가 여전히 어마어마한 어떤 영향력과 네.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가정하기를 이 원작 영화를 정말 우리만큼이나 깊게 사랑한 이 그렇죠. 김종원 감독이 네. 자기 나름대로의 한번 추신을 달아본 시도 아니었나. 뭐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아까 조크 선생님은 보지 마시라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이 영화를 꼭 보세요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선이 또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비슷한 네. 부분이 있지만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게 범작이라고 하기에는 곳곳에 그래도 상당히 빛나는 미장센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놀이공원에서 관람차라고 하나요? 네. 그 관람차가 밑에 깔린 그 빗물에 비치는 부분 있죠. 네. 그 빗물에 이렇게 맞아요. 비칠 때 어떤 사람이 그걸 밟고 지나갔을 때 그 빗물이 이렇게 유리유리하게 흔들려요. 네.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 마음에 지금 남아 있고 요즘 들어서 이렇게 수많은 영상물들이 범람하는 이 와중에 사실 저의 마음에 남아 있는 장면을 찾기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제가 김종관 감독의 팬이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영화는 그런 어떤 마음에 남는 장면들을 좀 곳곳에 저에게 그래도 남겨주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주목하고 싶고 좀 감사한 마음까지 갖고 있는. 그 김종관 감독이 원래 영상미가 좀 예쁜 감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제가 뭐 영화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관객의 입장에서 보는 거지만 굉장히 푸른 빛이 많이 나고 좀 네. 어두운 느낌이 많이 나다가 엔딩 쪽으로 가면서 아주 굉장히 밝은 느낌으로 네. 색조가 변하죠. 그런 부분에서 상징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네. 영상 자체는 저도 예쁘게 봤어요. 네네. 영상 자체는 예쁘게 봤고 조금 폭력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네. 그 원우 씨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네. 나왔던 그 노래 있잖아요. 네네. 아이유의 자장가. 저는 영화에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사실. 그 노래가 그 노래가 제일 잘 어울렸고 네. 제일 좋았고 전체적인 주제 의식을 설명하는 건 맞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원우 씨의 의견에 제가 편승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정반대일 에.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재밌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씩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호우 시절